네, 안녕하세요. 박훈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군무원 인사법, 인사제도에 대해서 한번 법률로 확인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네, 모든 우리나라 법령, 법률, 규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군무원을 검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 공포일자, 법령 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 개정, 구분, 소관부처 순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공포일자, 시행일자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군무원 인사법 공포가 4월 13일에 됐고 10월 13일 날 시행일자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좀 안내가 나와 있는 6월 22일에 공포가 됐고 6월 23일부로 시행하는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을 하시면요. 목적입니다. 이 영은 군무원 인사법, 아까 위에 했던 인사법에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인사법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 정의가 나오고요. 계급 구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군무원은 직군과 일반 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로 구분을 한다. 그리고 1급부터 9급까지로 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4조 일반 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급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가장 궁금하신 1급 군무원이 군인의 어느 계급에 해당되는지 이 법령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급이 소장, 중장급이고요. 2급이 전문경력관 가군, 대령, 그리고 3급이 중령, 4급이 소령입니다. 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좀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9급이 군인 하사하고 동일한 계급이라고 계급별 기준이라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군 인사위원회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장 임용입니다. 그 결혼의 적기 보충, 각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혼이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결혼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 국방부 및 공군 홈페이지를 봤는데 한시 임기제, 계약식, 결혼을 보충하는 게 이 근거를 따서 결혼을 보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용 대상, 그리고 임용 제청 및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네. 제10조 경력 경쟁 채용 요건입니다. 이번에 공경채가 진행이 되는데 경력 채용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채용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퇴직한 일반 군무원을 경력 채용하는 경우는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또 이제 채용을 경력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 3, 4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이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급 군무원 같은 경우는 장석금 장교 또는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경력 채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역 군인을 경력 채용하는 경우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직무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을 경력 채용 조건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 저희가 그 경력 채용 공고 모집 요강을 보면 이게 퇴직 후에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근무하게 될 부대 또는 기관에 있는 지역에서 본인이 또는 직계 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지금 그 거주지 제한으로 해가지고 직계 존속 5년 이상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경력 채권도 이렇게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 올해 장애인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입니다. 네. 군 인사법 제37조 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 장애인이 된 군인, 예를 들어서 상위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해법에 따라서
장애인을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력 채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을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직도 있고요. 시험 실시의 원칙도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증 장애인 시험 기회 확대가 이 2020년도 3월 31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 장애인 경력 채용을 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아시겠지만 5급, 7급, 9급 공개 채용으로 또는 경력 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급은 공개 채용 또는 승진 시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제15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입니다. 공채와 경채로 구분이 되고요. 공채 같은 경우는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2차 경력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서류 전형, 2차는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2차 경계체험과 마찬가지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 또는 개인 면접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네. 시험 출제 수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체 검사 나중에 그 필기하고 면접을 합격할 경우 공무원 신체 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에 따라서 네, 꼭 신체 검사가 합격해 주지만 최종 임용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 모집 요강 그리고 공고에서 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이 방법을 좀 아시면 좀 준비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영상을 좀 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군무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5기간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 클릭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사교류 관심이 많으신데,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 심의에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본인이 맡은 보직 외에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반 군무원을 겸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겸직은 2년 이내로 하되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범위를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합격을 했을 때 휴직에 또 관심이 많으실 수험생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승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승진 최저 연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합쳐서 바로 승진이 되는 게 아니라 승진에 할 수 있는 최저 요건을 완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급은 1년 6개월이고요. 7, 8급은 2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6급 일반 공무원은 3년 6개월 이상, 5급은 4년 이상, 4급은 3년 이상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무원 군무원 면접 중에 징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출 문제입니다. 징계의 종류, 강등, 정직, 감복, 견책이 있다는 거, 행정학 준비, 행정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네, 승진 심사 있고요. 5급 군무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43조의 이 근속 승진 임용입니다. 네, 9급에서 승진을 계속 8급을 못하고 5년 6개월 이상이 되면 이제 근속 승진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8급은 7년 이상, 7급은 11년 이상입니다. 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우공무원, 대우군무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별 승진이 있습니다. 특별 승진 같은 경우는 제한사항을 먼저 보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은 사람, 성폭력, 성매매, 강간, 그리고 성희롱, 음주 같은, 그리고 군사기밀죄, 누설죄에 대한 사람은 특별 승진에서 배제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명장 수여를 받고요.
준용.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임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고요.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해야 되고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에 맡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의 실천자로 부정한 행위를 물리는 데 앞장서고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중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네, 이 부분 선서하면서 임용이 되면 선서를 하게 되는데 면접 보기 전에 공무원의 의무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올해 좀 논란이 됐던 군무원도 당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 2020년도 7월에 전문이 개정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해서 당직 근무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시행령을 통해서 편성이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무원 전투복 입지 않습니다.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시면 되고요. 소속 부대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본 군무원에게 의료구 지급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무원도 이제 신분증이 나오고요. 근무 시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가에 관심 있는 분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군무원도 해외에 나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시행령에 따르면 휴가 중 국외 여행을 하려는 경우 기관장,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맞으면 이렇게 국외 여행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됩니다. 일반 군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위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을 하고요. 이 경우 군인은 일반 군무원으로 근무는 공무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보시면 또 능률, 교육훈련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위탁교육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임용 후에 그리고 승진을 조금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평정이 어떻게 되는지, 평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시평정, 정기평정이 어떤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좀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분 보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이 되는데 면직 및 강임 어떤 걸로 인해서 면직이 되고 강임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소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인사법만 해도 페이지가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무원에 관심 있는 수험생분들은 인사법 시행령,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갔을 때 어떤 거를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안 지켰을 때 징계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불이익을 받는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휴직제도라든지 국가복무원법의 국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복리후생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